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연회장에서 며느리의 친구들이 모여 속삭이듯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 맞아? 옷차림이 좀 후줄근하지 않아.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이요? 그냥 좀 촌스러우시죠. 뭐 저희 급은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귀에 정확히 들려왔을 때 식탁 끝에 앉아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이 다르다. 그녀가 말한 급이란 뭘까? 돈? 학벌? 외모?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그 애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아직 보여주지 않아서일 뿐이지. 그리고 몇 달 뒤 그 아이는 제 정체를 알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0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표정도 부드럽고 목소리는 또 어찌나 단정하던지요. 첫 인사 자리에서 그녀는 제게 직접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죠. 어머님 은소 씨가 늘 얘기했어요. 저도 어머님 꼭 뵙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처음 만난 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이고, 내가 복이 있구나. 이런 며느리를 보게 될 줄이야. 그 이후에도 며느리는 자주 전화를 했고 문자로도 안부를 자주 물었습니다. 어머님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입맛 없으실 텐데 제가 반찬 좀 해갈까요? 그럴 땐 진짜 딸 하나 얻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도 서툰 딸만 셋 낳았던 저였기에 저런 며느리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이 오해였다는 걸 깨닫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곱게 쌓인 상자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직접 만든 수제 쿠키라며 내밀었는데 그 포장지와 향 모양새를 보자마자 저는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든 거니? 와, 요즘 아가씨들은 이런 것도 잘하네. 그랬더니 며느리는 슬쩍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 사실은 친구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배운 거예요. 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진 찍을 겸. 그 순간 직접 만든 쿠키라는 말이 단순히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었단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정성을 담았다고 말했지만 그 정성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겉모습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갈비찜을 내놓자 며느리는 맛있다고 하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두어 번 집더니 더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릇 안에 남겨진 음식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이런 말을 슬쩍 꺼냈습니다. 너희 지연이 입맛에 안 맞았나 보더라. 갈비찜을 거의 안 먹더구나. 그랬더니 아들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지연이는 요즘 웰빙 음식만 먹어요. 기름기 많은 음식 잘 안 먹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님 음식 맛있어요라는 말로 절 기쁘게 해주려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의 역할을 완성한 것뿐이었단 걸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입고 간 체크무늬 조끼를 보더니 며느리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클래식하신 게 매력이세요. 요즘 이런 느낌은 잘 못 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말에 담긴 빈정거림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무의식적인 선긋기가 분명히 존재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친절한 게 아니라 매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상황에 맞는 말, 사회적으로 맞는 태도, 점수를 따는 표현에 능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공손함의 바탕엔 진심이 아니라 거리감이 깔려 있었단 걸요. 그때부터 저는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그 속을 천천히 의심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나를 진심으로 어머님이라 부른 적이 있었던가.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더 예민하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공손하고 단정한 며느리였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무언의 선이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전날 밤 늦게까지 재워둔 잡채며 갈비찜이며 반나절 넘게 끓인 도가니탕까지 상 위에 올렸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 앞에서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음식 하시기 힘드셨죠? 저희는 요즘 웰빙 위주로 먹어서 이런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웰빙 위주로 먹는다. 그 말은 즉 당신이 해준 음식은 내 기준에선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음식은 많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한두 번 대고는 그릇을 조용히 밀어놓는 며느리. 그녀는 그날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옛날 느낌이 물씬 나요. 꼭 친정할머니 댁에 온 것 같아요. 그 말. 겉으론 칭찬 같지만 속엔 확실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당신은 우리 세대가 아닌 옛날 사람입니다. 당신 음식은 트렌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날은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제가 작은 손지갑을 고르고 있었을 때 그녀는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컬러 좋아하시죠? 약간 빈티지 느낌? 요즘엔 뉴트럴이 유행이에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 눈엔 제 모든 것이 구식이고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였던 거죠. 저는 그날 이후 그녀 앞에서는 절대 새 옷을 사지 않았고 내가 해주는 음식도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건 그 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 한 번도 공감을 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게 말을 걸 때는 항상 배려하는 척, 칭찬하는 척, 예의 갖추는 척이었지. 그 안에 진심이라는 건 단 한 줌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늘 타인의 위치에 두었고 저는 점점 더 그 벽 바깥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결정적 장면은 결혼식 후 열린 작은 연회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웅성거리며 웃고 있던 며느리. 저는 식장 한켠 식탁 끝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말이 제 귀에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진짜 시어머니 맞아.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좀 달랐어. 그리고 그 말, 그 결정적 한마디가 터졌습니다. 저 여잔 우리 급이 아니야.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흘린 말이라 웃어넘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말은 그 아이의 본심이었고 그동안 제가 느껴왔던 작은 무시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단어였습니다. 급이 다르다. 그녀에게 저는 같은 테이블에 앉기엔 부족한 사람이고 같은 가족으로 부르기엔 조금은 부끄러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봤습니다. 그 속엔 잔주름이 늘고 머리숱이 조금 비어 보이는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누가 봐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서겠지. 그럼 이제부터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그리고 급이라는 게 정말 뭔지.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말합니다. 정말 조용하시네요. 시골 출신 같으세요. 참 순하신 듯해요. 옛날 사람 같아 뭔가. 맞습니다. 저는 조용합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17살에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런 건 시어머니가 말할 자리가 아니니까. 요즘 시대에 자기 얘기 자꾸 하면 꼰대래요. 그래서 저도 입 다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살아온 그 시간들이 결코 가벼운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지하철이 들어서기도 전에 서울 외곽 허허벌판에 작은 제과점을 냈습니다. 새벽 3시에 반죽하고 직접 팥을 삶고 빵이 구워지는 동안 가게 바닥을 쓸며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당신은 제 손으로 돈 10,000원을 버는 게 어찌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장사를 잘 알지 못했지만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나 돈 벌고 싶어. 그냥 이대로 늙어가기 싫어. 그 말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게가 자리 잡기 시작하자 동네에 재개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집값 떨어진다, 장사 접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무렵 저는 근처 부동산을 열심히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있던 자리를 포함해 주변 상가 건물을 몇 개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밤마다 설계도 보고 시청 홈페이지 들여다보고 제가 새벽마다 반죽하던 손으로 동시에 등기부등본도 들춰가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중간에 아팠고 저는 혼자서 계약서를 들고 은행도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하나는 병원 건물, 하나는 카페 거리, 또 하나는 학원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세 채의 건물은 지금까지도 매달 수천만 원의 월세를 조용히 제 통장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죠. 심지어 제 아들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알리면 귀찮아져요. 욕심내는 사람 많아지고 주변 태도 달라져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살았고 멋부리지 않았고 시장에서 파는 조끼를 입었고 김장 땐 맨손으로 절임통을 들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랬죠. 저 여잔 우리 급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그래, 나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말한 급이 진짜 뭔지. 저는 일부러 그날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랍 속 깊이 넣어둔 계약서 몇 장을 꺼냈고 가계약해둔 빌딩 설계 도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눈에 띄게 의도적으로 한두 장씩 흘려두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의심도 없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어머님 건가요? 이거 월세가 이게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뭐 옛날에 조금 해놨지. 노후 준비는 미리 해야 하잖니? 그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끝이 떨렸고 더 이상 저를 촌스럽다는 눈빛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진 건 며느리가 제 명의로 된 계약서를 우연히 본 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식탁에 앉을 때면 제 맞은편 자리를 골라 앉던 아이가 갑자기 제 옆자리를 택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시간이 좀 나서요. 혹시 장 보러 가실 거면 같이 가요. 그녀가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장을 본다고 하자 대놓고 말했었거든요. 요즘은 온라인 배송이 더 신선한 거 아시죠? 전 재래시장 분위기 좀 무서워서요. 그런 그녀가 그 무섭다던 시장에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 이 아이는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부지런하시고 삶을 멋지게 꾸려오신 분인 줄은.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결국엔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구나. 며느리는 그날 이후 전보다 훨씬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어머님 댁에 공기청정기 놓는 거 어때요? 혹시 투자 쪽은 요즘도 보세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이제야 이 아이도 나를 이해하려 하나? 그런 기대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말엔 언제나 재산과 관련된 단어가 붙어 다녔습니다. 투자, 명도, 임대료, 수익률. 그리고 어느 날 아예 대놓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물들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은수랑 제가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도와드리겠다.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겠죠. 그 아이는 이미 마음속으로 저 자산을 상속 전 재산 목록표처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식사를 마치고 그 아이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섰습니다.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평소에 손이 거칠어진다, 세제가 피부에 안 맞는다며 주방에 발도 들이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그녀는 고무장갑까지 챙겨와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마주보며 말했죠. 어머님, 저 그동안 너무 철없었죠? 앞으로는 어머님 곁에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 같은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늦었지만 반성하고 있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엔 진심보다는 계산이 먼저 읽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명품 백을 들고 왔습니다. 그 백은 제가 한 번쯤 탐냈지만 차마 살 수 없던 고가 브랜드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이 브랜드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작은 선물이에요. 늘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뭔가 딱 끊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아예 매수하려는구나. 그 백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죠. 고맙다. 근데 난 이런 건 어디에 들고 갈 데도 없고 안 어울리잖니? 그 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입꼬리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날 보는 눈은 결국 잔고에 달려있는 거였구나. 나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금액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거였어. 그리고 그때 전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보여줘야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가 말하는 급이 어떤 건지. 그래,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엔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겠다. 며느리의 태도는 갈수록 정성스러운 척이 짙어졌습니다. 전에는 손주 생일이라 해도 문자 한 줄 보내기 바쁘던 아이가 이젠 매주 주말마다 아이 손을 잡고 제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님, 지난번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서요. 이번엔 제가 직접 레시피 좀 받아볼까요? 그런 말들이 하루 이틀이면 고맙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말과 행동 속에 필요가 들어 있었고 욕심이 깃들어 있었으며 진심은 없다는 것. 어느 날은 저녁 식사를 하며 아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며느리가 조심스레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나중에 건물은 은수 앞으로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동안 꾹꾹 눌러온 진짜 목적이 튀어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건물은 이미 정리했단다. 운수 앞으로 증여는 몇 달 전에 끝났어. 내가 내게 우리 급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주의 말이지.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고 다시 열었다가 말이 막히는 모습. 그렇게 당황한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처럼 했던 말이었어요, 어머님. 장난?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장난으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장난으로 가면을 쓰고 장난처럼 가족을 선긋는 거니?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한 이유는 단 하나였지. 겉모습, 옷차림, 말투, 집안 그게 전부였으니까. 근데 넌 몰랐던 거야. 내가 입고 있던 옷보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훨씬 값진 거였다는 걸. 그 순간 뒤늦게 들어온 아들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무슨 일이야, 둘이? 며느리는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고 저는 천천히 아들에게 시선을 돌려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껏 아무 말 안 하고 살았던 이유 이제 좀 알겠니?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들 날 보고 계산할까 봐. 어쩌면 내 아내도 내마저도 나를 숫자로만 볼까 봐. 아들은 당황했고 잠시 멈칫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몰랐어, 정말 몰랐어.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근데 이제부터는 엄마도 내가 누구인지 그냥 엄마가 아닌 나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날 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한 말들, 행동들 다 철없었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말엔 후회가 묻어 있었고 동시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로 남게 될까? 이제 어머님에게 뭘 잃게 되는 걸까? 그런 마음이 엿보였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보는 세상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온 값, 그게 돈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걸 내가 알기를 바란다. 며느리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찬밥, 채 다 마시지 못한 국그릇은 그대로 두고 그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여기까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어쩌면 지금으로 끝이다. 이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집 근처 작은 빌딩의 한 층을 정리해 조그마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은 아주 단순하게 순잔해 정갈한 흰색 간판 위에 검은 붓글 시체로 새겨 넣었습니다. 이름 하나 내건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간판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사장님 왜 하필 반찬 가게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반찬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없으면 밥맛 떨어지는 존재였으니까요. 가게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자 아들 부부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했죠. 어머님, SNS 마케팅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쪽은 제가 좀 알아서.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나 혼자 해볼래. 내가 만든 음식에 내 이름 걸고 내가 책임질래. 그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도 처음으로 나를 진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걸. 그 후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시장으로 나가고 야채를 손질하고 양념을 하고 단골 손님들의 입맛을 기억하는 살. 누가 보기엔 수고스럽고 고된 일일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을 살아온 방식으로 돌아간 것뿐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를 낮춰 부르지 않는다는 것. 어느 날 가게에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김치 맛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거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이건요, 시어머니도 좋아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좋아하시겠어요. 그 말이 마치 제게 이렇게 들렸어요. 당신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너졌던 기둥 하나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주어진 역할 속에서 눈치 보며 살던 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 두 손으로 다시 삶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예전처럼 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적어도 제 앞에서는 고개를 낮춥니다. 아들은 이따금 제 가게에 들러 엄마, 우리 손님 하나 더 늘었다며 웃습니다. 그 웃음이 참 고맙습니다. 그 속에 지난 시간 동안 받지 못했던 존중과 사랑이 조금씩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짜 급이라는 건 명품 가방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말끝마다 투자와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조용히 꿋꿋하게 남을 밟지 않고도 우뚝 서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높은 사람이고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라는 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나이를 먹을수록 조용해지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나이를 먹고 나서야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껏 저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그리고 누구의 시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고 제 이야기는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조용히 있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더군요. 저 여잔 우리 급이 아니야. 그 말 한 줄이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과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을 한순간에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 줄 덕분에 저는 다시 제 이름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겉모습이나 말투, 돈이나 배경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급이라는 건 조용히 참고 살아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기 걸 지켜내는 사람, 그리고 결국 자기 이름으로 일어설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조용히 묻혀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분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잊히지 마세요. 잃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요. 나는 김순자입니다. 그 이름으로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